더불어서 엄청난 단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경찰 측에서 밝힌 건데요. 김호중이 직접 블랙박스를 뺀 걸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사용한 모친의 핸드폰, 전화도 확보했다고 해요. 자, 모든 걸 아니라고 부인했었던 김호중 씨가 정말 나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찰은 김호중 씨가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직접 빼냈다고 의심하고 범인 도피 방조 혐의도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김호중 씨가 자신의 모친 명의의 핸드폰 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확보하여 분석 중이라고 해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사태인데 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요. 김호중 씨가 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범인 도피 방조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데 경찰 초동조사에서 김호중 씨의 사고 차량인 벤틀리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상태였다라고 했습니다. 김호중 씨 측은 처음엔 원래 없었다라고 진술을 하다가 사고 직후 매니저가 스스로 판단하여 제거했다라고 말을 바꿨는데 이 매니저는 또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경찰은요, 메모리 카드를 빼낸 것이 김호중 씨 본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씨가 범죄 혐의의 유력 증거를 다른 이가 인멸할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 겁니다. 범인 도피 방조죄의 법정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김호중 씨 측은 메모리 카드를 직접 제거했다라는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에 일일이 답변 드릴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죠. 만약 김호중 씨가 스스로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를 뺀 거라고 확정이 나면은 이거 정말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모친의 핸드폰 전화에도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깜짝 놀랄 증거들, 통화 내용, 영상 무엇이 담겨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한 속보가 또 나왔죠. 지금 기사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김호중, 갈 땐 가더라도 공연은 하시겠다. 이제는요, 언론사들의 분개함이 기사 타이틀에서도 느껴질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일부터 얼마나 많은 언론사와 경찰,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을 기만하고 애를 먹였는지, 김호중 씨에 대한 여론은요, 갈수록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사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한 거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구속 면피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공연은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김호중 씨가 이 슈퍼 클래식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이걸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번 공연 김호중 팬덤 아리스는요, 약 700장의 티켓을 구매하는 등 김호중 씨를 향한 여전한 지지를 표했고 어긋난 팬심을 보였으며 논란 이후 무려 6천여 석의 취소표가 발생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김호중 씨 이 공연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해당 공연은 김호중뿐만이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김호중 측은 공연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출연료도 받지 않고 티켓 환불, 수수료 역시 소속사가 전액 부담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만큼 이 공연은 진행되어야지만이 그나마 김호중 씨가 최악의 피해 사례를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 김호중 씨 지금 이 공연 못하게 생기고 말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지금 김호중 씨 이번 경찰 출두할 때도 제가 앞서 전달해드렸던 얘기들을 이 기자분들이 퍼날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놀랍게도 같은 내용이 막 펼쳐집니다. 800만 원대 명품을 걸치고 경찰에 출두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담겨있는 김호중 씨의 이번 경찰 출석은요,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라고까지 보여집니다. 자, 오죽했으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없는 김호중 씨가 현재 구속영장 신청까지 나왔는데 가짜뉴스 채널이죠. 김호중 구속영장 조사실 CCTV 충격. 헛소리가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채널들도 신나서 올리고 있는 거죠.
은 땡땡땡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유명한 가짜뉴스 채널은요, 과거부터 아주 악질적이었는데 방금 한 30몇 분 전에도 김호중 씨가 구속영장 조사실에서 CCTV가 담겼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어그로 뉴스를 올릴 정도입니다. 자,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그런데 그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보일 정도로 김호중 씨의 지금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호중 씨는 그만큼 콘서트를 꼭 했어야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왜 이거 못하게 됐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가짜뉴스에 포함된 내용, 구속영장. 자, 이 구속영장이 24일 구속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뉴스죠. 자, 근데 보면 법원에 김호중 24일 구속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였을까요? 이 김호중 씨가 슈퍼클래식 콘서트를 강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실상은 불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요,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길래 이거를 하느라 김호중 씨가 콘서트를 못하느냐? 자, 보면 영장실질심사는요, 바로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직접 신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란 말이 22일 날 발표가 됐으니 23일에서 24일 사이에는 김호중 씨에 대한 이 영장실질검사, 판사가 김호중 씨를 불러다 놓고 피의자 신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하필 날짜가 24일 낮 12시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씨도 각각 오전 11시 30분, 11시 45분에 영장실질검사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영장실질검사가 24일로 결정되어 공연 출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왜냐? 아무리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영장 청구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오후 8시에 시작되는 공연에 출연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한 변호사는요, 개인적 의견이지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런 심사 날짜까지 잡는다는 건 사실상 공연하지 말라는 의미나 다름없다. 피해자와 아무리 합의했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연장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씨가 결국 스스로 내린 꾀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고 만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서든 공연을 했어야만 하는 엄청난 수십억의 위약금을 막기 위해서 억지로 강행하고 나아가서 이거 구속영장 검찰 측에서 청구까지 했다라고 하니 이거 콘서트 중에 긴급 체포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은 막기 위해서, 공연만은 하기 위해서 자숙하겠다라고까지 입장을 표명했지만 법원에서는 어림도 없다라는 겁니다. 가차없이 영장 실질검사하겠다. 24일 콘서트 그야말로 진행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김호중 씨의 이번 마지막 공연 진행하지 못하고 옥살이를 살게 되는 건가? 하필 이틀째 날 슈퍼클래식 콘서트 날에 구속심사가 이루어져서 하루 종일 공연에 참석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수십억,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게 될 것이고 김호중 씨와 소속사에는 재산적으로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더불어 제가 앞서 단독기사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김호중 씨 전 매니저에게 빌린 돈 갚아라 소송전에서 패소를 했고 판결 열람 제한 신청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아주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발발됐던 2020년대 때에 보면요, 소속사는 이 모든 것을 일축했습니다. 바로 전면 부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당시 때 김호중 전 매니저로부터 피소당한 거 소속사 터무니가 없다. 이거 뭔가 이번 음주운전 때와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 소속사는요, 일단 아니다 라고 먼저 공고를 한 뒤에 입장들을 쏟아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이 당시 때 보면 이 매니저였던
A씨에게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요. 터무니없다라고 했지만 이 A씨 측은 SBS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5년 동안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김호중 씨와 지냈고 미스터 트롯을 앞두고 서포트를 위해 12월 팬카페도 만들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3월 15일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더니 3월 16일 만남을 20분 앞두고서 생각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라는 기사가 떴다. 라고 당시에 나름 배신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김호중 씨와 카톡하던 내용들입니다. 김호중 씨가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형님 하니까 호중아 급한 대로 50만 원 넣어놨다. 요번 주 수금되면 더 보내줄게. 뭐 이런 얘기. 금전적으로 도와준 거죠. 그리고 통장에 잔금이 20만 원이 안 된다. 내일 현금 서비스 받아서 보내줄게. 계좌 보내놔라. 그러자 김호중 씨가 일단 다시 연락할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10만 원만 보내줘도 될 것 같아요. 계좌 줘라. 계좌번호 넘겨주고 오늘 다 마무리하고 큰 짐 있는 거 스티커 옮겨주셔가지고 월세 밀린 게 있어서 월세하고 카드값하고 좀 메꿔 넣어야 해서 일단 이 돈 들어오면 드릴게요. 150만 원만 좀 보태주이소 형님. 의성에서 아마 행사겠죠? 행사하고 대전권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자 있어봐라. 현금 서비스 한도 확인해볼게. 현금 서비스가 뭡니까 여러분? 리볼빙 대출받는 거랑 똑같잖아요. 신용도를 날려가면서 이렇게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김호중 씨를 메꾼 거예요. 그러면서 A씨는 김호중이 더 크고 힘 있는 곳으로 간다 해도 보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전에 나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미안했다. 라는 말 한마디 없이 하루아침에 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점이 너무 충격이었다. 팬카페에는 횡령을 했다. 협박을 했다 등의 말도 안 되는 음해까지 받아 가족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형이 옆에 케어 못해준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신경 많이 쓰였다라고 하자 형님 오늘 잘하고 내일 연락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김호중 씨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라는 소속사의 발표가 있었던 거죠. 김호중 씨 측은 4년 동안 행사를 하면서 번 돈에 대해 청구를 하는 소송 진행 중이다. 김호중 씨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 400만 원 정도 빌린 게 있더라. 하지만 4년간 행사 수익들을 따져보면 우리가 법적 대응할 상황이다. 변호사에게 자료를 다 넘겼고 매우 억울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패소한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김호중 씨 전 매니저가 그 이후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든 정산 기록까지 공개를 하면서 거짓말을 멈춰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소속사에서는요, 김호중을 괴롭힌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미스터 트롯 끝난 이후로 계속해서 협박 메시지를 보내면서 힘들어하게 만들고 있다. 김호중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그런 속셈이다. 이렇게 당시에 소속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전 매니저가 얼마나 답답하고 성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정황 증거가 결국 패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김호중 씨 전 매니저의 폭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력가에게 금전적 지원까지 받았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가 알고 보니까 이 김호중 씨를 둘러싼 의혹들을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김호중 팬덤 측은 예전 팬카페를 만든 전 매니저와 운영진들을 횡령범으로 몰아 가족 사진을 올리는 등 신상 털기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모욕을 줬다. 50대 여성 재력가 J씨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J씨가 김호중 씨에게 접근하여서 국가 사업을 또 뭐 담당했다라는 등 엄청난 인맥을 과시했다라고 해요. 이 당시 때 군 문제까지 뭐 해결할 수 있었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카톡 내용까지 공개를 한 거죠. 호중이 군대 문제는 오늘 대강 이야기해도 없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의혹들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김호중 씨에게 서울 강남 고급 양복점에서 수트 5벌을 선물하고 일본식 봉투에 현금 300만원까지 김호중 씨에게 줬다. 그리고 이 J씨라는 여성과 대표는 카톡을 서스럼없이 주고받는 사이였다라고 합니다. 김호중 씨가 이 벌이는 행각들이 과거에도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음주운전 사태에 실제로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아주 벌떼같이 일어나서
일사불란하게 증거인멸과 은폐 조작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한 비판 행적들이 과거에 있었던 전 매니저의 소송 전도 뒤늦게 패소했다라는 사실, 열람 제한까지 걸었다라는 사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무리 감춰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나?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큰 발표가 하나 터졌습니다. 자, 물론 김호중 씨는요, 검찰 측에 이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라는 기사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23일 날 콘서트를 강행하는 김호중 씨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김호중 씨가 계속하여 콘서트를 강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경찰뿐만이 아니라 검찰 측에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경찰에 이어 김호중 씨를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불구속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구속영장이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김호중 씨가 이때까지 증거인멸, 범인 도피 교사 여러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겁니다. 거기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호중 씨가 이 경찰 조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이 얘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됐다라고까지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굉장히 놀라운 건 제가 방금 앞에 살짝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호중 당분간 연애 활동 중단하겠다. 자숙 시간을 가질 것이다. 와,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김호중 측 콘서트 강행 논란에 공연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 단독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 좀 정리를 해보면 여론은 일단 싸늘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김호중 씨가 소속사를 통해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와, 이 소속사 정말 바쁩니다. 계속되는 입장문과 사과문과 거짓말들이 막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입장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중이 오는 23일에서 24일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소속사의 이런 입장 발표는요, 사회적 물의를 빚은 김호중 씨가 공연 활동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비판이 더 거세지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 김호중 씨의 자숙 발표에도 여전히 여론은 사납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에서도 무대에서 노래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호중 씨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연 제작사 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맞는 말일까요? 콘서트 강행 논란. 자,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콘서트를 한다라고 했는데 왜 김호중 씨가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자숙하겠다라고 발표했는지, 그리고 왜 공연 이후에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는지에 대한 저희에 대해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의혹 중에 하나가 콘서트를 왜 계속하여 강행하려고 했느냐. 잘 보시면 김호중 씨가 티켓, 환불, 수수료까지 다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제는 검찰 측도 김호중 씨를 구속수사하겠다,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구속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 23일 날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 이 구속영장 신청이 된 게 22일 늦은 시각이건 23일 또는 24일, 2, 3일 사이에 이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김호중 씨 콘서트 강행하다가 긴급 체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영상에서도 그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당분간 연애 활동을 중단하겠다. 자숙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뭘 뜻하느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김호중 씨가 대중들에게 용서받기 위함도 있지만 자숙을 하지 않고 콘서트를 강행한다라는 건 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찰과 검찰 측에 힘을 실어주는 행동들이 될 뿐입니다. 왜냐? 뺑소니도 낸 사람이고 증거인멸까지 한 사람인데
구속 수사를 안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취지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호중 씨가 자숙한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이거 김호중 씨의 강력한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지금 이 김호중 씨의 이 모든 이런 전략적인 대응을 이 조남관 변호사가 옆에서 지시해주고 있을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김호중 씨가 경찰 출석을 하게 된 배경이 또 뭡니까? 맞습니다. 경찰이 소속사 관계자 3명을 구속했고 김호중 씨도 구속하겠다,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 발표가 먼저 났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김호중 씨가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실제로 21일 날 출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소주를 10잔만 마셨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집어삼킨 건 본부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김호중 씨가 뭘 한다고 했습니까? 콘서트를 강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경찰, 검찰 안 되겠네. 구속시켜.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 뭐가 나온 거죠? 아, 그럼 당분간 연예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딱 봐도 구속 면피용의 자숙 발표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냐. 콘서트를 강행한다라고 했던 김호중 씨가요. 정작 리허설에는 불참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팬들을 위해서라면 공연의 완성도를 위해서 리허설에 참석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연 관계자는 김호중 씨가 이번 리허설 명단에도 빠져 있었고 참석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황당한 건 같은 날 오전까지만 해도 리허설에 참석하겠다라는 입장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경찰 측에서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 2명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서 계획을 바꾼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엔 많은 의도가 있겠죠? 갑자기 구속되기가 싫단 얘기예요. 리허설에 참석도 하지 않은 김호중 씨는요, 갑자기 공연을 마치고 나서 활동을 중단하겠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는 입장 발표를 오후 늦은 시각에 갑자기 던지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정치인들이 이러한 형태의 아주 빠른 대응을 많이 해왔다라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콘서트를 강행하는 게 정말 팬들을 위한 약속 때문만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의견도 많이 쏟아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김호중 씨가 사실 공연을 강행하지 않으면요, 어마무시한 위약금이 쏟아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 예정된 공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위약금 문제 때문에 공연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티켓 매출액만 40억인데 티켓 금액의 30%인 취소 수수료를 김호중 씨와 소속사가 지불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려 10억 원의 규모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번 공연을 주관한 공연기획사 두미르 측에 따르면요, 이 개런티도 받지 않고 출연료도 없이 김호중 씨가 공연을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공연이 만약 김호중 씨가 참석되지 않으면 여기에 플러스 위약금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김호중 씨가 뭐 나는 티켓 수수료 감당 안 하겠다, 그냥 공연만 하겠다, 개런티도 받겠다라고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공연에 차질이 생기거나 정말 막말로 구속영장이 콘서트 진행 중에 받아들여져서 긴급 체포가 이루어지면 콘서트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김호중 씨가 콘서트 강행할 수밖에 없지만 취소 수수료까지 물면서도 강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교향악단까지 불참을 결정하면서 김호중 씨 측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연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왔는데 여기에서 김호중 씨가 빠지게 되면 콘서트 완전 망하지 않습니까? 이거 김호중 씨가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해외에서 넘어왔던 많은 아티스트들에 대한 위약금도 본인이 물어야 할 판입니다. 그러니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구속하겠다라고 하니까 공연 마치고 자숙하겠다. 이게 뭡니까? 공연 마치고 처벌받을 거니까 이때는 구속하지 말아주세요. 긴급 체포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의지가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김호중 씨를 지지하던 팬카페는요, 비공개 전환이 됐습니다. 응원 글들 싹 다 삭제가 됐고요. 글 올리지 마세요라는 강력한 공지사항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니까 음주뺑손이 김호중 씨의 팬카페도 여론을 의식하며 비공개로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게시글을 작성하지 말아달라라는 공지사항과 함께 팬카페가 비공개 전환이 됐어요. 이 접속한 카페는 기존 카페 멤버만 입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전까지 올라와 있었던 김호중 씨의 응원 글들도 모조리 삭제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 김호중 씨의 팬들은요, 경찰 조사를 받았던 당일날에도 정시에 맞춰 영시 스밍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스밍을 인증한 팬들이 이 김호중 씨의 음악방송 순위 채점 시 반영되는 음원재생 집계율을 위해 음원 사이트에서 인위적으로 음악을 반복 재생하는 행동을 말한다라고 하며 계속하여 인증글을 올렸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론이 안 그래도 나쁜데 이런 응원활동 대중들이 좋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 전부 다 비공개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팬카페 사람들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 와중에 사건은 또 터졌습니다. 단독 기사가 올라왔어요. 김호중 씨, 전 매니저에게 빌렸던 돈 갚아라. 이 소송이 이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고 해요. 황당한 건 판결 결과 열람도 본인이 제한하게끔 신청도 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김호중 씨가 예전 전 매니저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 이 재판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패소했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을 넘는 돈을 돌려주게 된 김호중 씨인데요. 이 판결문을 다른 사람들이 열람도 하지 못하게 제한 신청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 얘기일까요? 2020년 김호중 씨와 무명 시절부터 함께 해왔던 매니저 A씨가 있었는데 김호중 씨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김호중 씨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했는데 미스터트롯에서 딱 입상을 하니까 말도 없이 사촌형이 있는 지금의 소속사와 계약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송금한 돈들 가운데 정상금을 뺀 2,300여만 원을 빌려준 것과 다를 바 없으니 돌려달라 요구를 한 겁니다. 김호중 씨는 터무니없다라고 일축했지만 법원은 매니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별도로 김호중 씨에게 22번에 걸쳐 약 1,200여만 원을 빌려준 사실까지 인정이 되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가 소속사를 옮긴 뒤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 원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진 않았다고 해요. 황당한 건 패소가 되자마자 다음날 김호중 씨 측이 법원에 다른 사람들이 판결문을 볼 수 없게 열람 제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은폐 아닙니까?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여성 관련 범죄 사건이나 형사 사건의 판결문은 열람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사 사건이고 돈 문제인데 당사자가 유명인이다 보니까 언론 보도가 될 걸 우려하여 열람 제한 신청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가짜고 어디까지가 은폐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정말 까도 끝이 없는 김호중 씨와 소속사의 행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메이징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중 씨 사태 이제 질릴 법도 한데요. 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영상을 막 39분씩 40분씩 해서 올리고 있는데 김호중 씨의 소식은요, 왜 뉴스에서 1시간 내내 라이브 방송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독 기사로 올라온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김호중 씨가 식당과 업소, 흉주점이죠. 소주 10잔밖에 마시지 않았다. 왜? 콘서트를 위해 창원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성대를, 목을 보호하려고 자제했다라고 합니다. 와, 이거 뻔뻔하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좀 보니까 이 김호중 씨가 바로 21일 날 출석해서 밝혔었던 진술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봤더니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
두 군데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기억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양주는 거의 손도 안 대고 소주 위주로 10잔 이내로 마셨다라며 당시 상황을 부연 설명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소주 조금 마셨지. 엄청 취할 정도로, 만취할 정도로 뭐 술을 먹지는 않았다. 이것이 바로 김호중 씨의 주장인 겁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러면 사고가 났냐라고 물어보자. 사실 음주 때문에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이 핸드폰을 보면서 이 차량에 연결을 시키려고 하다가 조작을 잘못해서 실수로 사고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취할 정도로 마신 게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도중에 틈틈이 녹차와 음료수를 섞어 마셨고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맞을까요? 자, 이때까지 쏟아낸 김호중 씨의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술을 안 먹었다고 했고 자기는 아니라고 했고 그런데 도망을 쳤고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고 나열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나는 소주를 조금만 먹었고 난 가수야. 콘서트 할 건데 내가 어떻게 많이 마셨겠어. 오히려 음료수를 섞어 마시면서 나는 자제했다. 핸드폰 만지다가 사고 나는 거야. 참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잔만 마셨다. 수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김호중 씨가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메모리 카드를 내가 삼켰다. 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니까 이 황당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고 3시간 뒤 김호중 씨 매니저가 뭐 옷을 바꿔 입은 CCTV도 다 드러났죠. 그런데 매니저 말고 대표와 더불어서 본부장이라고 하는 전모 씨, 최근 경찰 조사에서 메모리 카드를 내가 삼켰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속사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메모리 카드 제거는 본부장 개인의 판단이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소속사 아닙니까? 매니저는 옷을 바꿔 입고 자진 출두를 하고 대표는 그거 다 지시를 하고 본부장은 메모리 카드를 삼켜버리고 평소에 연습이라도 했던 걸까요? 진짜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기야 이런 소문도 났던 것 같아요. 피해자와 몰래 합의한 거 아니냐. 그런데 김호중 씨 측에서 또 한 번 변론을 한 겁니다. 아니다. 우리 피해자와 아직 합의 못했다. 메모리 카드는 당초 1개밖에 없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소속사에서 또 입장 발표를 한 겁니다. 입장 발표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참 황당하죠. 김호중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A씨와 민형사상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합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3대에 있는 메모리 카드의 행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자 김호중 측은요, 당초 차량 2대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존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없다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니까 2대는 원래부터 없었고 특히 이 나머지 1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 1대 거를 내가 그냥 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치기 소년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거짓말과 증거인멸과 취재 거부까지 이제는 김호중 씨에 대한 괘씸죄 여론 속에 구속 위기까지 터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지금 누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기사를 읽어보면요. 결국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호중 씨에 대해서 소속사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그리고 뒤늦은 음주 사실 출석 일정 관련 거짓 대응을 해온 점으로 괘씸죄 여론이 더욱더 심각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범행도 부인했죠. 증거도 없애버렸죠. 이거 괘씸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부인했지만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경찰 출석도 아시죠? 9시간 넘게 취재진들을 대기시키면서 아주 황당무계한 일들을 연달아 벌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죄를 뉘우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자, 보시면 김호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자, 여기 보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엄청난 명품 차림으로 나온 것도 당연하고요. 나아가서는 이 김호중 씨, 이 태도 자체가 불량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쏟아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취재진을 피해서 6시간 버티고 나온 김호중, 주머니에 손 찔러 넣고 뭐 어쨌든 죄송하다. 이거 국민들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리 팬들을 등에 업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죄인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말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굉장히 말장난 같죠? 우리가 정치인들을 참 많이 비판하고 정치 얘기를 하면은 머리부터 싸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뻔뻔한 태도들을 너무 국민들을 우롱하며 보여왔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안타깝고 불쌍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김호중 씨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국 구속영장 신청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요,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있었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호중 씨 당사자에게도 구속영장 신청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구속영장 신청이 떨어지려면요,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영장이 있어도 그것이 취소되는 경우 잘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되려는 이유 자체가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하려는 행위, 도피의 우려가 있다. 이것들이 합당할 때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고 보통은 10개 중에 9개 이상은 받아들여집니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 구속된다는 얘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받고 왔음에도 왜 구속영장 신청을 했겠습니까? 이 김호중이라는 사람의 행태를 보니 사실 이 경찰서 입장에서는요, 뭐 이런 각종 행동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 구속시켜야겠다. 구속시키고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대중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애당초 공개적으로 출석하겠다라고 밝힌 것과 달리 취재진을 피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질 않나. 결국 이것조차 굉장히 괘씸하다라고 생각한 경찰은 귀가할 때는 안 된다. 주차장으로 못 나간다. 정면으로 나가라. 그래서 김호중 씨가 9시간을 버티기다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확하게는 조사가 끝난 뒤 6시간 동안 버틴기다 나온 거긴 하지만 황당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자, 이런 김호중 씨. 하지만 불도저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말 공연 예정대로 진행을 해버린다. 23, 24일 날 공연을 예정대로 하겠다. 구속영장 신청해도 알 바 아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 취소 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공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맞습니다. 이 주관사 입장에서는 김호중 씨가 뭐 사실 공연을 진행한다라고 밝힌 건 맞다. 다만 김호중 쪽 관계자 입장에서 이전까지는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곤 했는데 구속영장 신청이 이루어지면 실제 공연이 가능할지 알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일, 24일 중에 공연을 하고 있었던 이 김호중 씨, 예를 들어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콘서트를 하고 있는 도중에 긴급 체포돼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장 신청이 들어가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김호중 씨는 스케줄을 강행한다. 이거 제가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 돈 때문입니다. 지금 김호중 씨가 이 티켓 수수료를 다 소속사에서 지불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이유, 취소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만약 김호중 씨가 일방적으로 콘서트에 나오지 않으면요, 거기에 따른 위약금 금액도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돈을 손해봐도 국민들을 정말 죄스럽게 생각한다면 자숙하기 위해서라도 안 하잖아요. 하지만 김호중 씨는 돈이 우선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팬클럽도 치를 떠는 거죠. 수백 명이 탈퇴를 했고요. 음주운전을 한 김호중 씨에게 팬들도 등을 돌렸다
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회원들의